안녕하세요. 이틀 전에 제가 저희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했던 종목 또는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은 종목은 좀 매도를 하고 약간 공격적이고 이윤이 많이 남을 그런 종목으로 좀 바꿔보자. 그리고 앞으로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전망이 좋은 섹터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던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체크해 볼 것은 제가 가지고 있을 앞으로 장기, 저는 지금 8년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막 매도를 빨리 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섹트로 한 세 섹트 정도로 나눠봤어요. 반도체 배터리 섹트는 지금 AI 또는 자동차 계속 핸드폰도 그렇고 반도체 배터리 섹트는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LNF 요 네 가지 종목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셀트리온이나 굉장히 오뚜기 같은 큰 손실을 본 것을 삼성전자로 메꿨던 그런 경험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대로 한 10% 이상은 가지고 있을 작정이에요. 아직도 삼성전자는 저희 총 자산의 10%는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SK하이닉스는 없었어요. 근데 SK하이닉스를 같이 가져 있는 게 좋겠다. 제가 이렇게 혼자 판단한 건 아니고 유튜브의 전문가들이 한 얘기들을 쭉 종합을 해보니 반도체 배터리 섹터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하고 에코프로비엠을 매수를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그리고 LNF 이렇게 반도체 배터리 섹터에서는 이 네 가지를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혹시 사이에 엄청 많이 가격이 떨어진다, 주가가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로 한 3분의 1 정도, 내가 목표한 것의 한 3분의 1 정도로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했어요.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3분의 1, 나의 목표의 3분의 1 비율 정도를 오늘 매수를 했는데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높이 아주 고가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11만 2천 원 정도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시작이 되면 추가 매수를 할 거예요. 오늘은 11만 6,90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앞으로 11만 2천 원 정도까지 떨어질 거로 예상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때 또 한 분할 매수 조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약간 공격적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바이오하고 방산 섹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바이오 방산에서 셀트리온, 알테오젠,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공적은 아니고 셀트리온에 내가 너무 손실을 본 적이 있어서 30만 원대에서 매수를 했다가 17만 원대 한점 12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17만 원 회복하는 거 보고 손실 보고 매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셀트리온은. 그런데 오늘이 17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어서 제가 30만 원 가격 하는 걸 17만 원에 매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17만 원도 저는 높은 가격인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는 마음으로 셀트리온은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저격수 아니면 이렇게 조금 알아보기 위한 걸로 아주 소량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더 떨어지면 살 거예요. 지금은 요걸 저울질 하는 거에서 이 셀트리온이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아예 하나도 매수를 해놓지 않으면 정말 관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한 주, 두 주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가격이 너무 높아요. 보니까 지금 제가 매수하기에는 너무 높은 가격이어서 일단은 보류했습니다. 알테오젠도 조금 지금 매수를 했고요. 자, 세 번째 섹터는 소비재 콘텐츠 섹터인데 이거는 이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축소를 할 종목이거든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브, JYP, 하이브, LG생활건강, 아모레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JYP 하이브는 제가 15년 전부터 JYP는 샀다 팔았다 했는데
15년 전보다 한 1, 2만 원? 15년 전에 한 4만 원대였나? 그런데 지금 7만 원까지도 올라가니까 그런 대로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 그렇게 15년 동안 그 정도 오르면 요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JYP는 오늘 다 매도해를 했어요. 다행히 한 4% 정도 빨간색이어서 JYP는 다 매도를 했고요. 하이브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브도 약간 빨간색, 뭐 한 2% 정도 빨간색이어서 매도를 다 했습니다. LG생활건강, 이것도 사실은 LG생활건강도 90만 원대 할 때도 봤는데 그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사고 싶어도 못 샀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29만 원, 뭐 28만 원, 30만 원대 하니까 제가 그때 생각하면 너무나 많이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거니까 매수를 좀 했는데 사실 LG생활건강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윤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우리 모든 생활에 다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그래서 조금 비중을 줄였습니다. 아모레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줄였고요. 그래서 소비재 콘텐츠에서는 네이버, LG생활건강 쬐끔, 아모레 쬐끔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SK하이닉스하고 네이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하고 오늘 유지한 이유를 설명을 좀 할까 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따라서 매수를 하라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잘 알아서 막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공부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주식을 사고 팔고는 했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업을 좀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SK하이닉스하고 네이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우선 네이버에 대한 거 내가 자신이 있어야 그대로 유지할 거기 때문에 네이버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좀 했는데 네이버의 사업 구조를 보니까 5가지로 되어 있어요. 검색하고 광고. 우리 주로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네이버 상위에 광고가 많이 있잖아요. 네이버 포털,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그런 것이 있는 반면 좀 경기가 둔화하거나 경쟁이 심해지면 성장세가 좀 둔화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커머스, 네이버 쇼핑. 저 2, 3년 전에 온라인 쇼핑 구매 대행도 했는데 구매 대행할 때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올렸었거든요. 커머스도 네이버는 잘 되어 있어요. 네이버 쇼핑 스마트 스토어. 그래서 거래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온라인 쇼핑몰은 너무 많아요. 쿠팡, 11번가, 뭐 인터파크 너무 많은 그런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서 경쟁이 심화되니까 사실 스마트 스토어가 그렇게 막 다른 거에 비해서 쿠팡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온라인 쇼핑이 그렇게 경쟁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은 안 들고 이런 경쟁이 심화되면 수익성에 압박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렇지만 온라인 쇼핑은 앞으로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쇼핑하는 것보다 온라인 쇼핑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커머스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핀테크, 네이버 페이 있잖아요. 결제액이 확대되고 금융상품하고 연계해서 이제 네이버 페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네이버 페이 저도 쓰지 않아요. 카카오페이는 많이 쓰죠. 토스나 카카오페이는 저도 쓰고 있지만 네이버페이는 제가 사용하지 않아서 핀테크를 하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 네이버페이가 그렇게 이렇게 수익성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사업 구조의 또 네 번째는 컨텐츠인데요. 웹툰이나 엔터. 글로벌 웹툰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로 정말 네이버 웹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정말 잘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네이버 웹툰은 앞으로도 장기 성장 동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의 사업 구조에 클라우드하고 AI 있죠. AI 서비스로 하이퍼클로버 X 있는데 뭐 사실 이건 저도 잘 모르는 거 지금 공부하면서 네이버가 AI가 있구나 이렇게 봤고 내가 사용하지 않았는데 아마 기업용 클라우드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매출 기여도가 아주 지만 앞으로
앞으로 AI 산업이 계속 발달한다면 네이버도 AI를 계속 발전시켜야 할 성장성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ER, 네이버의 PER, 밸류에이션을 보면 PER이 23배 수준으로 글로벌 빅테크 대비 부담은 크지 않아요. 그리고 매출 성장률을 보면 연 8 내지 12% 수준으로 예전에 네이버가 굉장히 고성장할 때 20%씩 성장할 때에 비하면 둔화된 상태지만 그래도 연 8 내지 12%의 매출 성장률이 계속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약 20% 내로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무난하고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이버는 성장은 예전보다 고성장할 때보단 둔화되었지만 안정적이고 현금 창출력이 강점이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네이버는 제가 지금도 빨간색으로 좀 많이 요새 이제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빨간색이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네이버는 그대로 유지하자.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 저희 목표가 지금 8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년 동안 큰 변화가 없으면 네이버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요, 웹툰 컨텐츠, 그런 것이 글로벌 IP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 AI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카카오, 구글, 쿠팡 등하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한다면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있고, 웹툰 글로벌 성장의 잠재력이 있고, 한국형 빅테크로는 네이버만큼 안정적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PER이 20배 되는 과도한 고평가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계속 보유해도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이버는 팔지는 않겠지만 비중을 더 크게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이버가 사실은 반도체나 음, 그런 섹터에 비해서 반도체 섹터나 그런 2차 전지 섹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빨리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비중을 늘리지 않고 지금 현재의 상태, 한 10%의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냥 오늘 매수를 한 SK 하이닉스를 공부한 걸 요약을 해보면요. SK 하이닉스의 펀더멘털은 HBM 분야에서 엔비디아, AMD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AI 투자 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라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전문가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HBM 분야에서 가장 큰 그런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은 2023년 저점이었고 2024년, 25년 급반등하면서 굉장히 올라가고 주가도 24년, 5년 사이에 엄청 많이 뛰었습니다. 글로벌 디램하고 낸드 사이클이 회복세에 들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하다,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밸류에이션 면에서 보면 2025년 예상 PER이 약 15에서 18배 수준으로 과거 사이클 고점 대비는 부담은 좀 적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고평가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우리가 개인들이 매수하기에는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3,200 올라가기 전 얼마 직전까지 8월까지도 외국인 순매도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순매도세가 SK 하이닉스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주가가 단기 고점에서 조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20만 원대 중반, 26만 원, 또 오늘은 28만 원까지 올라가고 29만 원도 찍었었는데 조정 중인 것 같고 과매도는 이제 멈춘 것 같고 과매수 열기는 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는 지금이 매수의 최적 타이밍은 아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매수도 있지만 매도도 지금 며칠 계속 보이기 때문에 단기 지표로는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한 3분의 1 정도 내가 매수하고자 한 목표액의 한 3분의 1 정도를 분할 매수 시작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내가 생각한 목표의 3분의 1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또 2차 매수를 할 거냐 하면 20만 원 초반대로 좀 내려올 그런 추가 하락이 있을 때에 다시 3분의 1을 할 거고요. 매수를 할 거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계속 하면 뭐 좀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 수급이 전환되는 것 확인하고 또는 실적을 확인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년 뭐 긴 장기를 보니까 일단 오늘 한 3분의 1 정도 분할 매수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단기 추가 조정 리스크를 흡수하면서 장기 성장 스토리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사실 SK나 삼성 이걸 보면 메모리 가격이나 이런 것이 급락할 때도 있고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둔화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사이클이 사실은 이렇게 사이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두려움을 가지지만 그래도 장기로 봤을 때는 어,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 목표 8년에 연 뭐 15% 이상을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공격적인 투자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겠기에 SK 하이닉스는 핵심 보유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설명이 길긴 길었어요. 저도 공부하는데 머리가 빠질 뻔했기 때문에 설명이 너무 길긴 길었지만 내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또 이렇게 저희 영상에 박제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나의 목표 매수 액수의 3분의 1 정도로 오늘 매수를 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장기간 보유하지 않아야 할 소비재 LG생활건강, JYP, 하이브 매수를 하는 거를 박제합니다. 다음 또 어떤 종목을 제가 매수할 때 다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